안녕하세요. 예니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기름 원유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 시추 관련된 것, 그리고 금리 관련, 그 다음에 물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먼저 시추 관련된 거는 종목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발라리스랑 트랜스오션, 리그. 이 두 가지 이유는 이제 발라리스는 지금 월스트리트 평점이 제일 높게 나왔지만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오션은 지금 점수 자체는 낮은데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걸로 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먼저 발라리스 최근 1년 정도 전에 상장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다가, 왜냐면 이게 수익을 곧 앞두고 있어서 많이 올라가다 최근에 떨어진 이유가 또 있는데 그 뒤에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오션 리그는 이미 코로나 이전 전고점을 아직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발라리스 7에 리그 3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매집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조금씩은 담아놨는데 더 많이 담을 거는 좀 더 보고서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먼저 발레리스를 보면은 올해부터 이제 성장이 이렇게 기울기가 좀 큰 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예상되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순이익이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양전을 하려고 지금 보여지는 수치가 있어서 요거를 제일 높게 보는 부분인데, 다만 지난달에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이 에퀴노르에서 좀 일찍 종료를 했나봐요. 원래 이제 종료를 언젠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기 종료를 했기 때문에 4억만, 그러니까 지금 총 금액에서 한 10몇 프로 정도를 요게 이제 종료가 되니까, 근데 종료를 하면서 또 조기 종료에 대한 수수료를 또 일부 받는다니까 이거는 또 순이익으로 회사에 또 들어갈 거고, 그거보다도 또 지금 뒤에 러셀 3000 지수에 지금 발레리스가 지금 포함된 거, 요것도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지금 트랜스오션은, 리그는 지금 완만하게 이제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순익도 마찬가지로, 근데 뉴스에서 지금 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트랜스오션 리그가 에퀴노르에서 오히려 또 지금 아까 발레리스랑 반대로 수주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더 급격하게 좀 중간에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조금은 담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지금 최근 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까지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가지고 해양 시추나 이런 거를 거의 뭐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장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안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이제 국제 경제 상황이 좀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 지금 허용을 했는데, 이것도 아직 일단은 허용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또 허가가 나야지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더 많이 날지 아니면 지금 요 현재 예상건 11건까지만 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시추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약간 좀 좋은 이슈 중에 하나라서 저는 요거를 조금은 유가가 먼저 올라갔지만 시추 관련된 주식들은 좀 아직 저평가나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걸 이제 지난주부터 준비했을 때 물가 관련된 것들도 좀 담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가 관련된 거는 지금 점차적으로 꺾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루지 않고, 지금 중요한 거는 금리 관련된 게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단기 대응을 조금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많이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금리 관련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레버리지를 저는 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TMF 같은 20년물에 3배 플러스 되는 거, 최소한 뭐 UBT 같은 20년물 플러스 2배 정도 되는 거, 아니면은 TMV처럼 20년물 마이너스 3배, TTT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TBT는 20년물 마이너스 2배, 그 다음에 10년물로는 TYO 마이너스 3배, PST 마이너스 2배 10년물, TYD는 10년물 플러스 3배, UST는 10년물 플러스 2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천천히 만약에 금리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레버리지는 좀 녹는 효과가 있으니까 위험 요소가 조금 있으니까 천천히 움직인다면 이렇게 정석적인 종목들, SGOV는 단기 중에 초단기 3달, SHY는 3년, IEI는 7년, TBX는 10년인데 마이너스 1배,
이제 IF는 10년 플러스, TLH는 10년에서 20년, TLT는 20년 이상, TBF는 20년인데 마이너스 1배.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이 금리 관련된 거는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요 파란색 선이 기준금리거든요. 2002년도부터 항상 기준금리가 내려온다는 거는 리세션이 좀 올 거를 대비해서 금리를 낮추는 거니까 항상 그 금리는 리세션 구간에서 내려가 있었죠. 근데 다만 지금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현재 리세션 구간에 지금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그 리세션 구간에 금리는 올라가는 지금 그런 형국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를 좀 더 살펴봐야지 좀 이해를 하실 테니까 그 다음으로는 요게 이제 금리 그 기준금리하고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게 1년물. 당연히 1년물이 바로바로 반응을 할 테니까 어쨌든 그 상황을 보면은 이 녹색 선이 그 1년물이 먼저 움직이죠. 금리보다 항상 내려갈 때도 먼저 내려가고 금리가 따라 내려가고, 그러니까 금리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다 아니면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사람들이 판단하고 미리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채권은 항상 선방향하니까요. 이걸 만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최근 10년물, 20년물이 좀 꺾였잖아요. 그 이유는 좀 급격하게 지금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금리와 이제 그 채권 그 연간 수익률이 조금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은 급격하게 금리 인상도 하는 바람에 그 채권 금리들이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이 지금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내려갈 일은 없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일단 그래서 그 연도별로 이제 그 다 1년, 2년, 3년, 뭐 10년, 20년 다 전체를 한번 보면 좀 더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2000년대부터 보면은 기간이 짧을수록 이제 금리의 그 영향이 바로바로 받고 기간이 2년, 3년, 10년, 20년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영향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기간이 길수록 듀레이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한번 좀 따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어쨌든 그 금리가 길어질수록 그 움직임의 폭은 좀 더 크죠. 내릴 때 더 많이 내리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년에 금리가 내려간다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부분이 20, 30년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그 표를 봐도 항상 그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채권도 그 따라서 이제 금리를 그때그때 반영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항상 후행적인 그 데이터를 연준이 가지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좀 예측이 좀 어느 정도 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이 부분을 저는 매수를 하고 또 그 내년 것도 살려고 하는 준비 중인 거고요. 근데 연준이 보는 데이터에서 또 인플레이션 그 데이터 자체도 일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코어 쪽을 보니까 코어는 일반 인플레이션이 빨간색보다 좀 더 후행적이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나타나는 데이터를 보니까 연준의 그 움직임은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요 TYD, TY5만 봐도 일단은 요게 10년물이잖아요. 10년물 그 TYD가 10년물 플러스 3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갔고 TYO는 10년물 마이너스 3배니까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살짝 지금 이제 주춤한 거는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잠깐 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거로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30년물도 마찬가지로 뭐 TTT나 지금 여기 보면은 TMV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움직이고 TMF는 이제 지금 최고로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좀 더 내려갈 거고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10년 그 다음에 20년의 차이를 봐도 지금 요 TMV 쪽 20년 금리가 그 3배짜리가 더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기간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한 배수짜리 그 다음에 정방향짜리인데 다 요거 그 SHY 그 3년물, 7년물 이렇게 금리가 이제 커질수록 점점 하락을 더 많이 해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갈 때도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를 할 때 올라갈 테니까 그때도 이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채권 공부를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지난 영상 리세션 부분이나 그 부분에 한번 참조를 한 번 더 해보시고 일단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인상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면 그 기존 채권을 사람들이 팔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사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팔게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률은 증가. 그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 이제 곧 하게 곧일지 뭐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 기존 채권을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가 좋으니까. 그러면은 그것들을 많이 살수록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익률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기인데 지금 단기간적으로 이제 그 추세가 하락한 거는 아까 표에서 봤다시피 잠깐만요. 여기 1년물 기준금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기존 선행으로 그 채권 금리가 먼저 채권 시장이 먼저 선방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먼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최근 데이터에서 보듯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이건 조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차피 지금에서 멈추진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리세션이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최근에 조금 사는 거는 이제 요 TMV하고 TYO 요 두 가지. 왜 이거를 섞어서 사냐면은 제가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지금 그게 맞지만 그때그때 시장 상황의 움직임도 약간씩 틀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 약간씩 섞어서 사지만 지금 현재는 TMV를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해요. 한 몇 개월 정도는. 그 다음에는 중간에 한 그 어느 정도 과도기 상태일 때는 둘 다 그 매도를 한 상태에서 사지는 않을 거고 지금 요런 구간이겠죠. 요런 구간. 근데 지금 요번에는 그 과거하고 틀리게 리세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역대사상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바로 꺾일지 그거는 또 뭐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여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 고점을 어느 정도 찍었다 싶으면 저는 이제 그 정방향인 그것들을 살려고 하는데 정방향에서도 이제 뭐 한 배짜리가 있고 두 배짜리가 있고 세 배짜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정방향 채권들이 그 일반적으로 그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두 배, 세 배가 장기간 간다면 그게 안 좋은 거는 잘 모르실 테니까 그거는 꼭 공부하고 참조를 하시고 그 공부가 좀 약하신 분들은 요거 일반 채권 연동되는 거 그때 말씀드렸던 뭐 몇 개월물이라든지 몇 년물 이렇게 장단기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또 과거처럼 한다면은 TMF나 TYD를 사는 게 맞겠죠. 근데 뭐 최근 지금 뭐 물가가 현재 뭐 피크일지 아니면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리세션이 와 있는 상태이지만 그 물가는 그 바로 잡히지 않고 서서히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염두에 두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물가는 솔직히 지금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이건 뭐 전쟁의 여파라든지 뭐 사우디 너무 많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측을 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일이 생겼을 때만 더 사든지 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 금리 자체야 어느 정도 정해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당분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무조건 올라가고 혹은 또 그 이상도 물가가 안 잡힌다면은 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뭐 과거 2000년대 이전처럼 뭐 정말로 크게 막 7, 8%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은 없다고 보더라도 4, 5%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3%대가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리세션은 지금 뭐 와 있는 상황인 거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 리세션 자체가 단기적일지 중기, 장기일지 혹은 아주 깊이 있게 단기적으로 진행이 될지 그 부분도 유념을 해야 되는 거고 전쟁이 이제 또 급작스럽게 이제 휴전하거나 그러면은 그 금리 부분도 요동을 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채권 시장이라는 곳이 좀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금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뭐 예상되는 그 부분들이 전쟁에 따라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을 거고 그게 전쟁이 그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 간다면은 단기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는 조금씩 그 투자를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도 제가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 게시판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